이런 귀한 시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건강과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그제 신의도 배로 목포에서 배로 2시간 돼 있는 하태교회 50주년 돼 있더라고요. 거기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40명, 50명 예배를 드린다는데 저 깜짝 놀란 것은 그 중에 한 80% 이상이 80세 이상의 그 노인분들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93세 그 노 권사님께서 강대상을 이렇게 청소하시고 꽃꽂이를 하시고요. 그리고 80세 이상 되는 권사님이 식당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거의 그 어린아이 취급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었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또 저희들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건강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 해서 난 늙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일을 못해라는 말은 그분들한테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의 건강과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4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평균 그 기대 수명이 지금 85세니까 20세가 더 늘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노년기는 보통 65세 이상을 노년기라고 하는데 75세 이상 후기 노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지금 이제 너무 건강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나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년기의 신체적 관점입니다. 여러 장기와 기관에 작용하는 이런 생리적인 저장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가 되고 소실이 되는 것을 노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인이 되면 타인의 의존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노쇠의 진단 기준은 5가지 중에 3가지가 합당할 경우에 노쇠로 정의하는데, 체중이 감소되고 극도의 피로감, 그다음에 근육이 이제 힘이 없어지고요, 보행 속도가 늦어집니다. 전반적인 실체 활동이 저하되는데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합당할 때 우리 노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증후군은 이런 장애가 점점 누적이 되면서 발생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이제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노인 증후군이라고요. 대표적으로 선망,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낙상이나 수면 장애, 어지러움, 실신, 욕창, 요실금 이런 걸 노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발생하기 전보다는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노인 환자들은 대부분 저희 병원에도 오시면은 당뇨, 혈압은 기본으로 있고 관절염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게는 6, 7가지도 갖고 있고, 먹는 약으로 보면은 열알은 기본이고 많게는 20알까지 먹고 있는 분도 계셔서 과연 그 어르신이 20알을 먹고 어떻게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실까 물어보면 항상 배부르셔서 못 드신대요. 그래서 약재 조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노인 환자들은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어도 자각을 하지 못해서 약간 우리 좀 몸 안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커지고 있지만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일단은 예측을 해서 우리가 그 기능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질병 순위는 고혈압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치주 질환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 질환으로 기관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보통 백내장으로 대부분 노인분 되면 백내장 수술은 거의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폐렴이나 뇌졸중, 무릎 관절증으로 많이 입원을 하십니다. 노화와 함께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보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피부는 일단 모발은 일단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은 백내장이 생기고 시력도
저하가 되고요. 얼굴 주름은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점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미나 이런 여러 가지 검은 그 색소들이 침착되는 노인성 자반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노인 피부 건조증이잖아요. 뭐 건지럽다 이렇게 하는데 주로 건조한 겨울철에 악화가 되고, 피지 분비가 적은 하지나 몸통 등, 특히 이제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인성 요인으로는 이제 자연적 노화 때문에 그러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뭐 과도한 에어컨이라든지 지나친 난방, 또 겨울철에 건조하고 서늘한 대기에 계속 노출이 되고, 또 그 뭐 매일같이 샴푸를 뭐 아침에 점심 저녁 이렇게 하는 거 비누를 계속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질병으로는 비타민이나 이런 아연이 노인이 되면서 점점 결핍이 된다고요. 질병으로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또 말기 신부전, 또 암 같은 경우에도 피부 건조증이 온답니다. 또 약물 많이 복용하는데 그 이뇨제, 또 고지혈증약, 남성 호르몬 억제제, 시메티 등 위장약인데요. 이러한 약들도 흔히 우리가 먹고 있는 약제 중에서도 이런 피부 건조증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관리법은 보습제를 충분히 써야 되고, 습도 관리를 잘해라. 또 목욕을 한 15분 이내에 마무리를 하고요. 매일같이 담그는 것은 또 오히려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회 정도 하고요. 보습제를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일을 또 많이 바르는데 그 노인분들에서 가장 많은 게 또 낙상이에요. 그래서 오일은 좀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노인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상포진은 예방접종 다 받으셨죠? 다 이렇게 스캔을 해보니까 다 대상포진 다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방접종 맞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노인이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젊었을 때 그 알았던 바이러스가 잠재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대상포진이 발병이 됩니다. 그다음에 검버섯이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어머니, 아버님 자기 젊었을 때 어머니, 아버님이 검버섯이 많다 그러면 본인도 검버섯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피부 노화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피부과 치료도 하는데 자외선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자외선을 많이 노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드러기입니다. 두드러기도 흔히 나옵니다. 뭐 음식물이나 또 너무 그동안에 많은 알러젠에 노출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재차 노출됐을 때 다시 두드러기가 아주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첨가제, 또 항생제를 드셨을 때도 두드러기가 흔히 나오는데요. 두드러기 치료법은 일반적인 대중요법으로 대부분 많이 이제 치료가 됩니다. 이제 안 될 때는 이제 안티히스타민제 같은 그런 약을 먹기도 하지만, 두드러기가 생길 때 얼음팩으로 찜질을 하거나 찬물에 붕대를 적셔서 감으면 가려움증이 서서히 좋아지면서 두드러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거를 먼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렵다고 막 긁으시면 오히려 그 가려운 물질들이 더 많이 나와서 더 가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좀 참아보고 찬 것을 이렇게 문질러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커피나 홍차, 술, 콜라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각은 노인성 청각이 이제 오는데 일단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달팽이관이 얇아지고요, 또 고막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와후 신경세포가 서서히 이제 그 소실이 되고, 또 모세혈관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청각이 노인성 난청이 되는데 남성분이 좀 더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청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청이 된다고 해서 그냥 노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난청이야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보청기를 좀 쓰는 것이 이게 나중에 사회적 단절에 의해서 훨씬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청기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꼭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난청이 되면은 우울감, 이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계속 대화를 하는데 본인은 거기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사회적 단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우울감이 오고요. 또 자꾸 이게 머리 안에서 듣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치매나 인지장애가 더 올 수 있고, 제일 큰 것은 사회적 고립감에 의해서 노인성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다음 시각입니다. 시각은 노안이 가장 크겠죠. 그 외에 이제 백내장, 또 황방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저희가 입원한 저희 어르신들을 병력 조사해 보면 대부분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 또 의외로 여기는 설계 안 되지만 녹내장도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안과 검진을 꼭 나이 드시면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이제 노화의 현상인데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저도 얼마 전에 안과를 갔는데 이제 백내장이 약간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올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러지만 이게 악화가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서 수술은 하겠지만 그거를 최대한 더 늦은 시기에 수술해야겠다 하려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들을 일단 관리를 해야 되겠잖아요. 두 번째는 일단 바로 눈에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항상 모자를 쓰시고 뭐 선글라스를 써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수술을 좀 더 몇 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볍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관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게 이제 아까 관절염 때문에 입원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노화가 되면서 이 칼슘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게 굽어지잖아요. 이게 굽어져서 이게 허리가 약해지고 주위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우리 몸은 이게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점점 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골절 사고가 잘 증가되는데, 이거는 아까 달리 난청은 남성에 많은데 이 골다공증은 여성에 많습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성에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것은 고관절, 대퇴골. 그래서 목욕탕에서 탁 넘어졌다 하면 고관절 골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하나는 압박골절, 척추가 그다음에 이어서 많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결국은 아까 자외선을 피하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햇빛을 많이 노출을 또 해야 되거든요. 햇빛 많이 노출하고 비타민 D나 칼슘을 이렇게 복용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관절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골관절염으로 유행하는 게 노인들의 특징인데, 이거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편한 여러 가지 영양식품 먹고 오는데 운동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니 운동을 했는데 찌릿한 통증이 온다 그러면 피하셔야 되고, 묵직하다 그러면 운동을 더 하셔도 되고, 근데 갑자기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다, 이럴 때는 좀 운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육이 점점 노인이 되면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라. 근육을 더 체중을 약간 있는 운동, 아령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해줘서, 특히 저는 호흡기 의사라 호흡곤란을 많이 보는데, 호흡곤란 정도와 근육의 건강한 도가 비례해서 근육이 약해지면 호흡곤란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호흡도 이 호흡근이 움직여가지고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호흡 근육도 해서 숨을 더 어렵게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늘리는 운동을 잘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에서는 이제 영양 부족이 있습니다. 물론 식욕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칼로리 섭취가 좀 더디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 부족이 오는데, 그렇지만 영양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역력과 관계되고 나중에 잦은 감염이 올 수도 있고, 또 이게 계속 악화되는 방향으로만 계속 가게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연결 고리를 끊으려면 영양 섭취를 충분히 잘 해줘야 되는데, 5가지 영양제가 있습니다. 5가지 영양은 일단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
최소 일주일에 3회 이상은 근력 운동을 해라. 또 단백질 섭취를 잘 하고요. 그다음 오메가3를 상당히 추천하고 있네요. 그리고 녹색 채소를 좀 많이 먹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뭐 쉽게 말해서 뭐 요플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 요즘에 유산균 제제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을 잘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낙상입니다. 낙상. 뭐 특히 노인 되면 어지럼증이 잘 나오고 또 근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걸을 때도 주저주저 하면서 젊으시면은 이렇게 약간의 어떤 자극에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이렇게 금방 반응을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삐끗하면 넘어지기 쉽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칼슘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골 밀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젊었을 때 넘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나지만 노인에서는 이게 바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서 낙상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균형 있는 보행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약들이 있어요. 우리 그 혈압을 너무 과도하게 조절해서 저혈압이 온다. 그럴 때도 이렇게 어지러우면서 이렇게 낙상을 할 수가 있고요. 당뇨 조절이 중요한데 본인이 저혈당이 왔을 때의 어떤 느낌을 잘 알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약 중에도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약들이 아주 많거든요. 이것은 약을 지으시면서 꼭 그 약들에 대해서 본인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저도 이제 자세히 물어봐서 그 다음에 다음 질병들을 유추해내고 어떤 약을 처방을 하는데, 본인이 뭐 폐가 나빠서 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질환인지도 모르고 계속 약을 드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먹는 약에 대해서는 그냥 준 대로 먹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본인이 요즘에는 공부하는 시대에서 약 하나하나 성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르면 그때 진료하면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오히려 더 낙상이 많고요. 제일 흔한 낙상 장소 어딘지 아세요? 네. 화장실 가다가, 특히 제일 많을 때가요, 졸려서 막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거기서 화장실 가면서 문턱을 넘다가 다음 디딜 때 와크닥 해가지고, 그래서 저 목욕탕 안에 그 타일을 미끄러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넘어지면은 많이 낙상이 되면서 골절과 또 많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낙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상은 낙상이 탁 넘어지면 멍하시죠. 그 이제 막 두근거리면서 심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낙상의 대부분 많은 것은 골절과 관계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넘어지고 젊었을 때는 아프다 그러면은 근육 손상이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거기가 아프다 그러면 금갔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픈 것이 좀 간다, 그리고 좀 걷는 것이 불안정스럽다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냥 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기입니다. 호흡기는 폐 탄성이 감소되고 숨 쉴 때 이렇게 제한성이 많이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좀 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아까 호흡근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고, 또 기관지에 안 걸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좋은 공기에서 사시라 그러는데, 요즘 그래서 농촌으로 가시면 좋은 공기에서 사시겠네요 라고 했는데, 요즘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중국발 미세먼지나 뭐 농촌도 미세먼지에 자유로운 곳이 아니어서, 되도록이면 방송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뭐 농촌이 됐든지 도시 됐든지 미세먼지 농도를 잘 보시고, 미세먼지가 아주 많을 때는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호흡기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뭐 환자는 많지만,
실제로 마스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요 뭐 오히려 천식 악화 빈도라든지 또 그 어떤 다른 2차적인 감염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예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 보호하는 것은 마스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만 잘해도 건강해집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흉식 호흡이 좋을까요? 복식 호흡이 좋을까요? 복식 호흡이 좋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장점이 호흡 근육이 훨씬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횡격막 운동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거의 4분의 1 정도 호흡 기능을 담당하는데, 횡격막이 아주 잘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훨씬 숨쉬기 좋고요. 이렇게 코로 들이쉴 때 폐가 나오면 안 되고 배가 불룩 나오게끔 숨을 의식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느낌을 그런 식으로 코로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입을 이렇게 오므린 다음에 길게 내쉬는, 이렇게 내쉬는데, 이때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 번 얹고 한 손은 배에다 얹은 다음에 숨을 쉬어보세요. 근데 그 가슴에 얹은 손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배만 움직이게끔 숨을 쉬는 운동을 하시면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면은 이제 이게 안 올리고도 숨을 쉴 때 복식 호흡이 아주 자연히 일상생활이 되고, 그 자체로 숨쉬기 아주 편안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예방접종, 아까 가장 기본적인 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외부에서, 쉽게 말해서 권투 선수가 트레이닝 하잖아요. 짬펀치를 막 맞잖아요. 잠펀치를 맞는 훈련 하잖아요. 맷집을 키운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방접종을 맞아가지고 본인의 이 면역력을 키워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해야 됩니다. 가을에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피크가 10월, 11월에 오는데 한 달 전, 그러니까 그 가을에 한번 맞고요. 이게 또 2차 피크가 4월에 오거든요. 근데 가을에 맞은 분들은 이때 5월 달도 예방이 돼요. 5월 달도 예방이 되는데, 만약에 가을에 놓쳤다 그러면 한 2월 달에 맞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5월 달에 그분들은 혹시 운이 좋아서 겨울철에 독감이 안 오더라도 이게 또 봄에 올 수 있어요. 이 봄에 오는 것은 이게 그 미세먼지나 꽃가루 이런 게 같이 겹쳐가지고, 특히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은 심하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꼭 그렇게 맞아야 된다. 그리고 폐렴구균은 일생에 한 번 맞이는데, 뭐 13가가 있고 23가가 있잖아요. 보건소는 23가를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23가보다는 13가가 훨씬 더 많이 예방이 된다고 하고, 특히 우리 폐렴을 예방에는 13가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아직 13가를 맞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제 일반 의원에 가셔서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일생에 한 번 맞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대상포진은 요즘 다 많이 맞으시러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진료하다가 먼저 아시고 저한테 물어봐요. 대상포진 지금 맞아도 된가요? 본인이 열나지 않거나 감기균이 없으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맞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상풍, 못에 찔리거나 녹슨 못에 찔리면 파상풍 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치명적인 감염이기 때문에 파상풍 예방접종 맞아야 되고, 코로나 예방접종은 뭐 저도 한 5차까지 맞았는데 뭐 대부분 다 맞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엔데믹이잖아요. 이제 우리 독감처럼 해년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감염이 이제 그냥 우리 일상에서 같이 사는 균이 이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국가에서는 이거 국가적 예방접종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제 마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여러 가지 균종을 섞어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거를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나올 수 있는 그 독감이 이런 유형이다라는 걸 미리 저희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 예방접종 약에다가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걸 맞는 거거든요. 아마도 코로나 예방접종도 매년 맞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심장 문제,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그다음 만성 폐성 폐질환이 질환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심혈관도 상당히 중요한데, 노화가 되면서 혈관의 그 탄력이 약해지고요. 대부분 그동안에 아주 나쁜 것도 많이 드셨겠잖아요. 젊어서 이런 것들이 혈관에 여러 가지 악화 인자로 발병이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없던 고혈압도 생기고 동맥경화증도 생기고 또
관상동맥 질환, 우리 흔히 말하는 협심증, 뭐 심근경색증 이게 오는 게 다 그렇게 이제 혈관들의 변화가 와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입니다. 그 고혈압은 약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어떠신 분은 고혈압을 이번에도 의료봉사를 갔는데 목사님이 한 50대 후반 정도 목사님이 혈압을 쟀는데 170에 100이에요. 당연히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혈압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이거는 관리하는 질환이고 그냥 영양제 드시면 됩니다. 혈압을 조절해서 오는 이득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혈압은 조절해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식생활과 생활 습관의 개선이 1번입니다. 약은 2번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약은 반드시 같이 먹어 주셔야 되고, 혈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오잖아요. 혈압이 조절이 안 됐을 때 제일 먼저 뇌졸중, 뇌경색, 갑자기 반신불수되고 의식불명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그 다음에 신장, 콩팥, 이렇게 혈압으로 인해서 여러 말초 장기들이 다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요. 뇌, 심장, 그 다음에 신장,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혈압 때문에 투석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있다 그러면 조절을 아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호민자들은 이렇게 있는데 비만이 많습니다. 비면, 또 흡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좀 소분 섭취를 많이 하죠. 그래서 좀 싱겁게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음식이 싱거우면 맛이 없어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본인 건강을 위해서 짧고 그냥 일찍 돌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오래오래 이 좋은 세상 만끽하고 가실 건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치아 질환인데, 치아가 의외로 이 치아, 저도 호흡기 질환하고 이빨하고 뭔 관계가 있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치아가 잘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저작 운동을 해가지고 분쇄를 다 시킨 다음에 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꿀꿀꿀 삼키다 보면 위가 부담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흡수장애도 올 수도 있고, 흡수장애가 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흡수가 영양분이 다 균형 있게 몸에 흡수가 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제 그냥 그대로 소화도 안 되고 다 내려가 버리고 이제 이게 다시 대변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의 어떤 균형성을 깨트리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 치아가 하나 안 좋은 곳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만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치아가 이렇게 질환이 있을 때 치매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예방을 하려면 치태 있잖아요. 치태는 지속적으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잇몸 안에 끼어 있는 그것은 치실을 좀 이용하라고 치과 쌤이 그러더라고요. 제 동기가 치실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또 스케일링 요즘 보험 됐는데 스케일링 받고 계시죠? 스케일링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뇌신경계입니다. 노화가 되면 당연히 저렇게 정상이 되면 이렇게 주름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골이 깊어지고 이게 두툼하게 돼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치매 환자로 뇌가 활발히 활동하지 않는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견과류, 제철 과일, 야채, 녹색 과일 이런 걸 잘 드시고, 걷기는 100번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손가락 움직임을 자주 이렇게 잼잼이를 자주 하라고 돼 있고요. 잼잼이. 그다음에 글쓰기나 신문 읽기, 그다음에 숙면하고 금연 절주 이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 수면 장애가 많습니다. 우리 수면은 두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계속 한 번의 주기에 5번에서 6번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다거든요. 꿈을 꾸는 주기와 깊은 잠을 하는 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밸런스가 이렇게 깨지게 되면 수면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장애가 계속 오래 되면은 결국은 이 수면 장애로 인해서
호흡 장애도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장애도 올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질병을 또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울하게 되면 낮에까지 이제 이렇게 계속 졸리게 되고 이래서 결국은 자기 일상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낮잠은 짧게, 그래서 잠깐 졸았다 탁 깨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그 잠은 저녁에 자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최소한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이렇게 산책을 하라고 돼 있고, 또 잠들기 2시간 전에 반신욕이나 족욕을 해서 체온을 좀 올려주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것은 좋지 않답니다. 이것은 수면의 질을 떨친다 하고요. 그 침대는 잠을 자는 용도로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나 니코틴 섭취는 줄이고, 또 같은 시간에 취침하고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심리적 관점을 보겠습니다.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자율성이 감소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해몽, 이런 이제 부정적인 면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진다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삶들을 자기가 이렇게 수용하고 책임지는 그런 과정이 건강한 통합이 될 수 있고, 또 현재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이 시간 이후의 출발점이 중요하다. 그걸 본인이 받아들이고 갔을 때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 우울증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게 극복이 안 되면은 결국 우울증이 가게 되고, 이게 삶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노년기 가장 흔한 정신과 질환이고요. 이 노년기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암 환자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게 자살로 이어져서 결국 사망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노인 우울증이 중요한데, 일단 저도 보면은 이게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요. 숨이 가쁘다 해서 뭐 1차 병원 갔다가 다른 병원 막 갔다가 왔는데, 결국 뭐 폐기능 검사도 하고 CT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분들은, 저도 바빠서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누지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의외로 우울증이 많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것이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라고 소화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의외로 그 약 먹고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자기가 막 있었던 그런 질병들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울증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5개의 문항 중에 한두 개가 있으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기가 죽는 일이 많습니까? 또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또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예, 우울증이거든요. 저도 이거 해봤는데 저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네, 극복하셔야죠. 예. 그래서 일단 노년기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네요. 말없이 참지 않는다.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요. 즐거운 생각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 트로트 자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또 치료약 복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과거를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하게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행복한 시간의 영향은 보는 눈, 듣는 눈, 깨닫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자신이 뭐간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니겠습니까? 일단 걱정해봤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건강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원연시 삶 만족도 세 가지는 일단 그 공식적 활동과 비공식 활동, 취미 활동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그 노인에서 자기 몸을 느리다고 또 반응이 더디다고 자책할 것이 아니에요. 노인분들은 더 훌륭한 게 많거든요. 풍부한 지혜, 사려 깊음, 또 영향력, 판단력. 이 노인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점을 잘 극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이렇게 격려하시면 훨씬 더 사회에 더 순응하고 긍정적으로 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노화는 일단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을 해야 되고요. 또 노화는 자연히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인식하시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씩 찾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뭐 요즘 교회에서도 저희도 얼마 전에 저희는 옛날에 노인 대학이라 했다가 노인 대학 하기 별로 좋지 않다고 여론이 있어서 갈렙 학교라고 했거든요. 갈렙이 나이가 몇 살 때 그걸 정복하러 갔잖아요. 그 나이가 노인이 됐지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걸으세요. 걸으시고 또 단백질, 견과류, 야채를 잘 드시고 낙상 조심하세요. 낙상해서 부러지면 그 부러진 다음에 들어 눕게 되고 결국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낙상은 안 되는 게 중요하다.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까 생각하지 않아. 낙상이 안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찬양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고 모든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또 모든 분들의 여유간에 강건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